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6반, 8반, 10반, 12반의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우명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제 얼굴은 익숙하죠? 맞아요. 여러분들 쌤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 국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 국어의 체계와 구조, 그리고 수능 국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실제 교과서 수업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맞아요. 이전까지는 화법,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쭉 배워왔어요. 여러분들 조금은 더 수월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듣기와 말하기를 수업 내용으로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다뤘던 것이 언어 예절에 대한 거였죠. 어떤 것을 언어 예절이라 하는가, 그리고 언어 예절은 어느 때 어떻게 지켜야지 맞는가 라는 것 같은 걸 배웠죠. 그 이어서는 뭐 배웠나요? 그렇죠. 그 이어서는요, 담화관습,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담화관습에 대해서 배웠어요. 역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 현대사회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말해야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후기 보면요, 놓쳤던 것도 있었다, 나 잘하고 있었나? 반성하게 됐다, 이런 것들 의견이 많아서 선생님들도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새로운 단원을 나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섰냐고요?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선생님 손글씨로 쓴 게 보이나요? 우리가 함께 나갈 단원은요, 2단원 53쪽이에요. 53페이지. 문학의 여러 빛깔이라는 단원이에요. 문학 단원을 함께 나갈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자필로 썼을까요? 컴퓨터로도 써도 되고 PPT로도 해도 돼요. 근데 이번 문학 수업을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손글씨로 쓴 이유는, 문학은 제가 이렇게 직접 썼듯이 문학은 직접 감상하고 느끼고 또 그거를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단원입니다. 그런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문학 막 시 밑줄 긋고 외우고 설명 듣고 밑줄 긋고 필기하고 이런 게 문학이 아닙니다. 문학은 여러분들 감상하고 또 그런 능력을 길러서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패러디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소설도 쓸 수 있게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게 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한 라이브로 가능한 한 엔진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함께 수업을 호흡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이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문학이란 단원이에요. 문학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잖아요. 시, 소설, 수필, 희곡 늘상 접해왔었죠. 국어 교과서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읽는 책 속에서도. 그렇다면 문학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따로 선생님이 프린트를 첨부해 놨어요. 위에 강좌에 그 프린트에서 문학에 대한 프린트를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문학 프린트에 대해서 해설 강의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과서 문학 단원을 들어가는 단계니까 여러분들 함께 호흡해서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교과서를 선생님이 함께 펴서 같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수업에서 필기하고 살펴봐야 할 것들이 이제부터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과서 항상 지금 펴두고 함께 시작합니다. 2단원의 시작은 요 장면이죠. 요 그림, 푸르르네요. 지금 5월, 여러분들 나가보세요. 나무들이 엄청 초록색으로 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문학도 이렇게 푸르르게 지금 피어오르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54쪽으로 같이 넘어가 볼까요? 54쪽 여러분들 지금 펴요. 넘겼죠? 54쪽 단원의 길잡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학습 목표는 54쪽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큰 소리를 읽을 때 여러분들 호흡해서 같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읽기 위해서 소리내어 읽기 위해서 여기 적어봤어요. 학습 목표, 문학의 여러 빛깔의 학습 목표입니다. 1번 시작.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활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문학을 외우고 밑줄 치고 필기하는 게 아니라 문학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문학 활동이 뭘까? 궁금하겠죠? 근데 그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과 유기적 관계를 알아야 된대요. 관계이긴 한데 막 느슨한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 관계를 알라는 겁니다. 유기적이다. 그리고 그게 구조물이래요. 구성 요소들이 모이면 구조물이 돼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문학 활동을 해보래. 그럼 분명히 학습 활동 2번, 3번에선 문학 활동을 하는 게 나오겠네요. 그쵸?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2번부터 소리내어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탁 박혀요. 자, 두 번째, 갈래의 특성에 따른 갈래라는 말이 뭐야? 형상화 방법, 형상화 중요합니다. 별표. 여러분들 밑줄 긋고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작품을 감상하래요. 어떻게? 형상화 방법을 이해해야 더 잘 감상할 수 있대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선생님과 살펴볼 거예요. 그럼 학습 목표 3번도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학습 목표 3번,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여러분들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여러분들 정서가 듬뿍 담긴 글을 쓰래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글을 바탕으로 하니까 문학 이해해봐라, 감상해봐라, 그리고 네가 한번 창작해봐라, 글을 써봐라. 이 두 개가 문학 활동에 해당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학습 목표 이제 머릿속에 탁 입력했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봤어요. 이 학습 목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배울 개념들과 배울 이론들이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좋아하는 꽃분홍색, 핑크핑크 한 걸로 한번 알아봅시다. 체크. 자, 문학작품이란 얘기가 나왔네. 문학작품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상하고 또 다른 글로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구성요소, 문학작품, 문학의 구성요소가 있다네. 그리고 그 구성요소들이 모이면 구조가 된대. 그럼 그 구조는 뭘까? 그 다음, 근데 그런 것들 중에는 갈래라는 게 있다네. 갈래는 또 뭐야? 갈래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형상화. 그래, 그럼 갈래에 따라서 형상화하는 방법이 다르대. 근데 그 형상화 방법을 통해서 구조가 된대.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딱 이 요소들입니다.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알아볼까요? 그럼 우리 단원의 길잡이 같이 호흡하며 읽어봅시다. 우리 진짜 학교 수업처럼 요거 단원의 길잡이 나가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갈게요. 선생님이 밑줄 그으란 데는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다가 밑줄 그어줘요. 자, 문학작품은 다시 54페이지입니다. 단어의 길잡이 갑시다. 문학작품은 저마다 개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각 문학작품이 다르다. 밑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도 다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 이거는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적어주면 돼요. 작가의 현실 인식. 이를 작품으로 그려내는 방법, 밑줄, 작품으로 그려내는 방법, 이게 형상화입니다. 형상화 방법.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작품들도 일정한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네모, 문학의 갈래, 네모, 문학의 갈래, 별표. 자, 밑줄 긋읍시다. 이와 같이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 나눈 것, 여기까지 밑줄. 자, 이게 갈래의 개념입니다. 문학의 갈래의 뜻이죠. 문학의 갈래의 정의죠.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 나눈 것, 갈래, 별로 나눠놓은 것. 독자들은 이렇게 나누어진 문학의 갈래를 이해함으로써 문학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갈래의 특징을 알면 그 문학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분류해서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한편 우리는 삶 속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쓰기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다. 삶 속에서 문학을 향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을 적는 과정까지 겹치면 우리는 즐겁고 또
위안도 받을 수 있고 문학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 문학의 여러 빛깔, 이 단원에서는 갈래별로 문학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이에 담겨있는 가치를 깨닫는, 가치까지 깨닫네, 문화 향유 능력을 기른다. 밑줄 치고 필기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걸 배우라는 거죠. 그게 시험 잘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경험과 성찰을 담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반성하는 자기 성찰 능력을 기른다. 시, 소설, 수필, 희곡 같은 걸 읽고 내 삶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주변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라는 거를 글로 써볼 때 더 자기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의 길잡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다시 문학의 갈래라는 걸 꼭 알아둡시다. 문학의 갈래. 그리고 형상화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배웠어요. 작품으로 그려내는 방법, 그리고 그 작품으로 그려내는 형상화에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들어간다는 거. 그럼 단원의 길잡이 정리 끝.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우리 국어 처음 시작할 때 국어 의사소통 구조도 했을 거예요. 긴 설명 필요 없다고 막 여기서 웅성웅성 되네? 그래도 한번 살짝 훑어볼게요. 자, 우리는 의미를 전달해요. 내용을 전달해요. 뭐 말할 때는 화자가, 그리고 들을 때는 청자가, 글 쓸 때는 작가가, 글 읽을 때는 독자가. 이러면서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요. 쌍방향으로. 그런데 그 내용들은 상황에서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갖습니다. 절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죠. 이 상황과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서 내용들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이게 국어의 의사소통 구조도입니다. 근데 문학도 국어잖아요. 그럼 문학도 의사소통 구조도 내에서 바꿔서 볼 수 있겠죠? 필요합니다. 그럼 문학. 자, 문학은요. 자, 한정돼요. 작가가 글을 쓰거나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작가의 작품을 독자가 읽고 독자가 다시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작가는 아까 우리 단원의 길잡이에서 배웠죠? 현실 인식,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을 통해서 작품 속에 반영이 돼요. 그걸 또 독자가 읽고 현실을 다시 바라보기도 하고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실, 이쪽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그걸 통해서 생각을 교류한다는 거죠. 문학과 의사소통도가 연결되는 게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배웠던 형상화 방법은 작품을 구성하는 방법이래. 그럼 작품은 일정한 양식이 있을 거야. 그 양식이 뭘까? 우리는 문학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지만 일상적인 글과 구별되는 문학적인 글을 줄여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학적이라는 건 뭐야? 문학적이 뭔데? 그랬을 때 문학적인 걸 충족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형상화예요. 형상화를 거쳐야지만 문학입니다. 그럼 형상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통 요소들끼리 묶어보니까 그것들이 갈래라는 거예요. 공통 요소들로 성향이 비슷한 것들을 모아보니까 갈래들이 있대요. 근데 그 갈래들에 모아보니 공통점이 구성 요소가 또 비슷하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구조가 비슷해. 그래서 갈래별로 살펴볼 때 공통점을 파악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구나. 감상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기억합시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아까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서 그리고 학습 목표를 통해서 뽑아냈던 요소들 기억나요? 핑크한 색으로 뽑았던 건 말이에요. 문학작품, 구성 요소, 구조, 갈래, 형상화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웠죠? 그러면은 그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항상 깐총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길을 안내할게요. 자, 문학의 갈래예요. 단원의 길잡이에서 문학의 갈래 배웠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지금 빨리 뒤져봐야죠. 몇 쪽? 54쪽. 자, 밑줄 공고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모치고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는 작품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나는 것. 자, 문학의 갈래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일상적인 글과 다른 게 문학적인 글이에요. 문학적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1번 할게요.
그래, 글에 동그라미 2번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구조화된 필기가 필요하다면 지금 적으면서 들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문학적이란 건 뭐야? 일상의 글과 구별될 수 있는 문학적이란 게 뭐야? 그거의 핵심 키워드는 형상화입니다. 형상화가 뭐야 근데 진짜? 듣긴 많이 들었어. 아니 처음 들어. 근데 정확히 설명 못 하겠어. 이겁니다. 문학적 1번을 할 수 있는 대표 단어는 형상화. 근데 뭘로 형상화하느냐? 언어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상화가 뭔데요? 자, 형상화 방법 이렇게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 현상, 사건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주셔야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이런 겁니다.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부모님 아프시기 전에 혹은 편찮으시지 않을 때 지금 효도 많이 해라. 나중에 늙으시면 기력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되게 후회돼. 백날 얘기해도 물론 와 닿겠지만 확 와닿지 않는 게 있어요. 왜? 효라는 개념이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 효 알겠어. 근데 효를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근데 이런 거죠. 얘들아, 심청전 읽어봤니? 심청이가 어떻게 하니? 그래, 심청이 아버지 눈 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제대로 밥벌이를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심청이가 다 밥 같은 거 얻으러 다니고 대신 일해가지고 쌀 타오고 그러잖아. 심청이 어때? 심청이 보면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지? 심청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효도하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심청이가 밥 얻으러 가는 거, 아버지 먹여 살리려고 돈 벌러 가는 거, 쌀 구하러 가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그걸 효라고 하죠. 그냥 효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 그냥 개념만 남지만 심청의 모습이 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마찬가지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불의에 맞서서 4.19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이럴 때 아, 저게 정의다 라고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형상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 현상, 사건으로 표현하는 것.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by 언어다. 언어로 사용해서 형상화를 한다. 선생님 이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른 대상을 끌어와 봐요. 미술. 미술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바꿉니다. 형상화예요. 대신 뭘로? 점, 선, 면. 이제 이해 갔죠? 음악은요. 음악도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해요. 어떻게? 악보,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 이런 걸로. 근데 우리 문학의 특징은 언어, 말과 글, 형상화, 추상, 구체. 이해됐죠?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그럼 문학적인 글에서 두 번째 글이란 거에 포커스를 둬야죠. 그럼 글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형상화 방법에 따라 나눠보니까 공통적인 것들끼리 묶이네. 공통적인 요소들끼리 묶이는 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갈래. 그렇죠? 그럼 그 갈래들이 묶어 보니까 네 가지가 있더래요. 그 갈래가 무엇인가?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예요. 중학교 때는 그냥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고 했던 경우가 많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더 큰 갈래를 배우는 거죠. 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서정, 풀이한다, 서자, 정서, 감정을 나타내는 갈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네 글자로 노래하기라고 합니다. 노래는 감정 전달이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음악 듣고 이 음악의 내용은 이렇고 등장인물이 이렇군 이러지 않아요. 음악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느낀 건 슬프다, 신나네, 기쁘다 이런 거예요. 노래는 그런 거니까요. 시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정갈래, 정서를 풀어낸다. 그럼 서사갈래, 풀어낼 서자에다가 사는 이야기 사자예요. 이야기를 풀이하는 갈래예요. 그래서 이야기학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장인물이 등장해야 되겠죠? 뭔가를 행동하는, 그럼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 사건들을 모으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은 극갈래예요. 극은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현장으로 진행되는 그런 극들 말이에요. 연극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런 교훈이 있구나, 혹은 이런 감동이 있구나 느끼죠. 보여주기 갈래입니다. 마지막 교술갈래. 교술갈래, 가르칠 교자에다가 풀어낼 술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는 거, 전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 지금 문학 내용을 전달하듯이 알려주기예요. 알려주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건, 포인트는 아, 이런 것들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따랐던 거구나. 사람들이 늘상 문학, 예술로서 표현하는 것들을 묶어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로 묶인다는 거예요. 늘상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을 묶어본 거지 이런 규칙을 만들고 그거에 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보여주기, 알려주기.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네 가지 갈래의 명칭을 알아둬야겠죠. 어때요? 선생님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했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핑크 한 걸로 했던 거, 문학의 갈래, 형상화, 요거는 해결됐어요. 근데 아직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구성 요소, 구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각 갈래마다 구성 요소와 구조가 다르겠죠. 성격이 다르잖아요.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그리고 보여주기, 알려주기가 성격이 다를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각 갈래마다 형성하는 방법에 필요한 구성 요소와 그 구성 요소가 모였을 때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 아는 게 우리가 이 2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선생님이랑 함께 할 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55페이지 가볼까요? 55페이지 가면 단원 한눈에 보기가 있네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을 각 갈래, 각 단원의 작품마다 풀이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럼 선생님의 몫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전체를 또 한번 보여줬죠? 그렇다면 시 전문가, 시 강사님을 초빙해서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가 속하는 서정갈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은 그분께 맡기겠습니다. 스티브, 와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기다립니다. 안녕.